비가 세차게 몰아치는 목요일 밤이었다. 거실의 시계바늘은 벌써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집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고요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먼지가 뽀얗게 앉은 커피잔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 같기도 했다. 도무지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다. 내가 알던 평화롭고 따뜻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이라고 믿었었다. 아내 수진이는 내게 언제나 과분할 정도로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내 손에 들려있는 수진이의 두 번째 스마트폰이 그 모든 믿음을 잔인하게 짓밟아버렸다. 잠겨있지 않은 화면 위로 끊임없이 올라오는 메시지들. 그 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진이의 낯선 모습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진호 형. 내 아내의 직장 전 사수이자 우리 부부와도 종종 만나 술잔을 기울이던 그 인간이었다. 메시지의 내용은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연인들의 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고 수진이는 철저하게 그 악마 같은 놈의 소나기에 붙잡혀 고통받고 있었다. 수진아, 네 남편이 이 사진들을 보면 뭐라고 할까? 내일도 늦지 않게 거기로 나와. 제발 부탁이에요, 진호 선배.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그 사진들 제발 지워주세요. 민우 씨가 알면 저 정말 죽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혼란이 내 목을 조여왔다. 수진이가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왜 나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혼자서 이 끔찍한 지옥을 견디고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를 향해 웃어주던 그 맑은 눈망울 뒤에 이런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다. 차라리 이 모든 게 지독한 악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간절했다. 터벅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수진이었다. 비에 젖어 엉망이 된 머리칼과 초점 없는 눈동자, 덜덜 떨리는 어깨까지 한눈에 봐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수진이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민우 씨, 왜 아직 안 자고 있어? 수진이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진 사정없이 진동을 울려대는 그 두 번째 스마트폰을 수진이의 눈앞으로 들어올렸다. 화면에는 방금 막 도착한 진호의 새로운 메시지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너 지금 남편이랑 같이 있지? 내가 지금 너희 집 앞인데 직접 들어가서 다 말해줄까? 수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를 잃고 하얗게 질려갔다. 그 작은 눈에 공포와 절망이 가득 차오르는 것이 보였다. 창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무섭게 쾅쾅 울려 퍼졌고 그 순간 우리 집 초인종이 거칠게 울리기 시작했다. 딩동, 딩동. 마치 우리 부부의 파멸을 알리는 초읽기처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있으니 컴컴한 어둠 속에서 오직 스마트폰 화면만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화면에 띄어진 수진이의 통장 내역.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 정체 모를 계좌로 몇 차례에 걸쳐 빠져나간 흔적이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내 아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수진이가 도대체 왜 이런 거액을 누군가에게 보낸 걸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주식? 도박? 아니, 수진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때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깨뜨렸다. 띠띠띠띠 삐리릭. 수진이가 들어왔다. 인기척을 느낀 수진이는 불이 꺼진 거실에 내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흠칫 놀란 듯 제자리에 멈춰섰다. 가방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우 씨, 안 자고 거기서 뭐해? 불은 왜 끄고? 수진이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고 눈동자는 갈 곳을 잃은 채 흔들렸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스마트폰 화면을 수진이 쪽으로 돌려보였다. 수진아, 이거 뭐야? 이 돈 다 어디로 간 거야? 설명 좀 해줘.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배신감과 혼란이 가득 차 있었다. 수진이는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이었다. 숨이 가빠진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그게... 그러니까 민우 씨, 내가 다 설명할게.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내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이유는 말하지 못한 채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나를 더 미치게 만든 건 수진이의 가방 안에서 울린 진동 소리였다. 웅웅! 수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가방을 뒤로 숨기려 했다. 하지만 내가 더 빨랐다. 수진이의 손에서 가방을 빼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진호 선배.
수진이의 회사 전 사수이자 우리 부부와도 몇 번 만나 술을 마셨던 친한 지인 진호 형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스피커폰을 켰다. 수진이를 향해 차갑게 굳어버린 내 시선을 느끼며 수진이는 제발 끊으라는 듯 양손을 모아 빌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진호 형의 목소리는 내가 알던 친근한 형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비열하고 끈적한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다. 어이 수진아,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돈은 제때 보냈겠지? 설마 네 남편이 알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한 짓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될지 너도 잘 알잖아. 그러니까 늦지 않게.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진호 형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내 귀를 의심케 했다. 수진이가 진호 형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고? 대체 수진이가 무슨 잘못된 선택을 했길래, 무슨 비밀이 있길래 진호 형이라는 인간에게 이런 고통을 받으며 돈까지 바치고 있었던 걸까? 내가 알던 세상이 송두리째 뒤틀리는 기분이었다. 수진이는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인 채 꺼느끼며 울고 있었다. 내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수화기 건너편에서 진호 형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라? 수진아, 너 왜 말이 없어? 설마 지금 옆에 민우 있는 거냐? 거실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우는 소파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수진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다. 수진의 손에는 액정이 조금 깨진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들은 두 사람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다. 진호 선배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수진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울음으로 젖어 있었다.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관자놀이를 짚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진호는 민우에게도 친한 형이자 수진의 회사 전 사수로서 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응원해주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수진을 협박하고 있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장난인 줄 알았어.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밥 한번 먹자고 하더니 갑자기 그날 일을 꺼내면서 수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민우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수진을 향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날 일이 정확히 뭔데? 나한테 숨기는 거 없이 다 말해 수진아. 민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화를 내는 것보다 이렇게 차분하게 묻는 것이 수진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수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작년 연말 회식 날이었어. 내가 술에 너무 취해서 정신을 못 차렸을 때 진호 선배가 나를 부축해줬어. 그런데 깨어보니 호텔 방이었고 선배가 내 옆에 있었어. 난 정말 아무 기억도 안 나는데 선배는 그날 우리가 특별한 사이가 됐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뒀대. 그 순간 민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거실을 채운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똑딱, 똑딱. 시간마저 그들을 압박하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 들리는 거센 빗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수진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사실보다 자신들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이 민우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그 사진으로 지금 너를 협박하고 있다는 거지? 돈을 달래? 아니면 다른 걸 요구해? 민우가 묻자 수진은 스마트폰 화면을 켜서 최근에 온 메시지를 민우에게 보여주었다. 화면 가득 창백한 불빛이 민우의 얼굴을 비추었다. 메시지에는 진호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수진아, 네 남편은 참 좋은 사람 같더라. 근데 그 사람이 너랑 내가 같이 찍힌 사진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내일 저녁까지 지난번에 말한 금액 준비해둬. 안 그러면 네 남편 회사 이메일로 다 날아가니까. 민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진호는 철저하게 두 얼굴을 가진 악마였다. 앞에서 부부의 행복을 빌어주던 그 얼굴 뒤에 이런 더러운 욕망과 악의를 숨기고 있었다니 소름이 돋았다. 내가 해결할게. 경찰에 신고하든 내가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짓든 할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마. 민우는 수진을 안심시키려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도 이미 이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바로 그때 수진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진동 소리가 식탁 유리를 타고 거실 전체로 불쾌하게 울려 퍼졌다. 발신자의 이름은 진호 선배.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스마트폰 화면으로 향했다.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진의 손에서 폰바닥을 낚아채듯 빼앗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여보세요? 민우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은 숨을 죽인 채 민우의 옷자락을 꼭 쥐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흐르더니 곧 찌르르한 기계음 섞인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어라? 민우 씨가 전화를 받네?
마침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수진이가 말을 안 들어서 민우 씨한테 직접 연락하려고 했거든. 지금 네 와이프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내 입으로 똑똑히 말해줄까? 진호의 비열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는 순간 민우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진호가 이어 말한 다음 문장은 민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민우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평소와 다르게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거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내 눈은 자꾸만 천장을 향했다. 옆에서 들려오는 수진이의 불규칙한 숨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롭게 내 신경을 자극했다. 수진이는 잠이 든 것 같지 않았다. 등을 돌린 채 몸을 웅크리고 있는 그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니까.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서서 들키지 않으려고 숨을 죽인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낮에 진호 형의 지갑에서 떨어진 그 영수증, 그리고 수진이의 다급했던 눈빛, 내가 알던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단순한 직장 선후배나 아는 형, 동생의 범주를 넘어선 것 같았다. 아니, 넘어서 있었다. 애써 부정하려 해도 가슴 한구석에서 싹튼 의심은 이미 온몸으로 독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민우 씨, 진호 형이랑은 그냥 가끔 연락만 하는 사이야. 수진이가 이전에 했던 그 말이 내 귀를 맴돌며 비수처럼 꽂혔다. 그게 정말 전부였을까? 만약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왜 수진이는 진호 형의 이름만 나와도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 떠는 걸까? 새벽 3시가 넘어갈 무렵 고요한 정막을 깨고 수진이의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징징징. 어둠 속에서 낮게 울리는 그 진동 소리는 마치 내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다. 수진이는 깜짝 놀란 듯 황급히 손을 뻗어 휴대폰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내가 깰까봐 조심스레 이불을 뒤집어 쓰고 화면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 이불 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푸른빛이 수진이의 떨리는 얼굴을 조명처럼 비췄다. 나는 잠든 척 눈을 감았지만 귀는 온통 그쪽으로 쏠려 있었다. 수진이는 숨을 들이켜더니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발걸음을 죽이며 안방 욕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고 아주 미세하게 찰칵하는 잠금장치 소리가 들렸다. 내 가슴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귀에 웅웅거릴 정도였다. 도저히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소리내지 않고 욕실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을 사이에 두고 수진이의 억눌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울음이 가득 섞여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하지만 절대로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된다는 듯한 다급한 목소리였다. 제발, 제발 부탁이니까 그만해. 내가 말했잖아. 돈은 어떻게든 구해서 줄 테니까. 그러니까 민우 씨한테는 절대.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다 못해 갈라지고 있었다. 돈? 민우 씨한테 절대 안 된다니?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 찾아왔다. 배신감과 혼란이 뒤섞여 발끝에서부터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진호 형이 수진이를 협박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두 사람 사이에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내 아내가 그 인간 앞에 무릎을 꿇듯 구걸하고 있는 걸까? 내 말 안 들려? 이번 주까지 안 보내면 네 남편 회사 메일함으로 그 사진들이랑 대화 내용 전부 날아갈 줄 알아. 선택은 네가 해, 수진아. 욕실 스피커폰 너머로 흘러나오는 진호 형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당당했다. 낮에 나를 보며 인자하게 웃던 그 형의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잔인했다.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았는지 털썩하는 소리와 함께 짓눌린 오열을 뱉어냈다. 내 손이 욕실 문고리로 향했다.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수진이의 덜덜 떠는 어깨를 붙잡고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그 자식이 말한 사진이 뭐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문고리를 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수진이의 휴대폰에서 맑은 알림음이 한 번 더 울렸다. 진호 형이 보낸 문자 메시지 같았다. 그리고 잠시 후 욕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수진이의 거친 숨소리조차 멈춘 것 같은 기괴한 침묵이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문고리를 잡고 굳어버렸다. 그때 슬그머니 욕실 문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딸깍. 나는 도망칠 시간도 없이 그대로 열리는 문 앞에 굳은 채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눈물로 범벅이 된 수진이의 얼굴과 내 시선이 허공에서 정확하게 마주쳤다. 수진이의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에는 차마 눈을 두고 볼 수 없는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이 띄워져 있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머릿속이 온통 헝클어진 실타래 같았다. 수진이의 휴대폰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진호 형의 이름,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추악한 협박 메시지들. 손이 떨려와서 휴대폰을 쥔 손귀에 하얗게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내가 알던 진호 형은 내 결혼식에서 누구보다 밝게 웃으며 축하해주던 든든한 회사 사수이자 친한 형이었다. 그리고 내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내 수진이는 언제나 맑고 올곧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잔인하도록 차가운 시궁창이었다. 수진이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는 오열을 뱉어내고 있었다. 그 가냘픈 어깨가 외풍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평소라면 당장 다가가 그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을 테지만 지금 내 몸은 마치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된 것처럼 바닥에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던 배신감이 시커먼 불길로 타올라 내 이성을 집어삼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진아,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네가 왜 진호 형한테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해? 내 목소리는 스스로가 듣기에도 소름 끼칠 정도로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분노를 억누르느라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수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미안해, 민우 씨.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하지만 정말로 끝내려고 했어. 진호 선배가 계속 집요하게 찾아와서 내가 거절하니까 우리 결혼 생활을 다 망가뜨리겠다고. 수진이의 목소리는 잘게 찢겨나가며 애원하듯 이어졌다. 그 목소리가 내 귀를 찌를 때마다 심장에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박히는 것만 같았다. 아내의 잘못된 선택, 그 사실이 주는 충격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소름이 돋았던 것은 수진이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며 우리 부부의 삶을 서서히 피말려 죽이려고 한 진호 형의 두 얼굴이었다. 낮에는 인자한 선배의 가면을 쓰고 밤에는 어둠 속에서 수진이를 협박하며 쾌감을 느꼈을 그 인간의 추악한 미소가 떠올라 구역질이 밀려왔다. 방 안에는 오직 수진이의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 그리고 내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아려왔다.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이 지옥 같은 침묵을 깨부순 것은 다름 아닌 수진이의 손바닥 위에서 다시 한번 거칠게 진동하기 시작한 휴대폰이었다. 징징이징 어두운 거실을 날카롭게 울리는 진동음이 마치 괴물의 울음소리처럼 섬뜩했다. 화면에는 또다시 진호형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수진이는 발작하듯 놀라며 뒤로 물러섰고 나는 홀린 듯 그 휴대폰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화면 위에 새로운 텍스트 알림이 팝업으로 떴다. 지금 집 앞 놀이터다. 안 나오면 남편한테 직접 가서 다 말할 줄 알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 녀석이 지금 우리 집 바로 앞에 와 있다. 나는 수진이를 돌아보지 않은 채 액정을 거칠게 밀어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름 끼치도록 태연하고 비열한 목소리가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스마트폰 화면 위에 켜진 진호형의 메시지는 몇 번을 다시 읽어도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다. 민우야, 수진이 요즘 많이 불안해 보이더라. 남편 노릇 똑바로 해야지. 아, 맞다. 다음 달 내에 사업 자금 좀 모자란 거 네가 좀 채워줄 수 있지? 우리 사이에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잖아. 이게 다 무슨 소릴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진호형은 내 대학 선배이자 수진이가 전 직장에서 가장 의지했던 사수였다. 우리 부부 결혼식 때도 가장 먼저 와서 축하해줬던 사람. 가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술잔을 기울이며 형, 동생 하던 그 다정한 사람이 지금 내 아내를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 순간 화장실 안에서 흘러나오는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다. 아주 작고 억누른 듯한 비참한 울음소리. 나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화장실 문 앞에 섰다. 차마 문을 두드리지도 못한 채 손잡이를 잡고 숨을 죽였다. 안에서 수진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제발, 제발 그만해 오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그러니까 민우한테는 제발 말하지 마. 돈은 어떻게든 구해볼 테니까 제발. 수진이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토록 당당하고 밝았던 내 아내가 왜 저 인간 앞에서 저렇게 빌고 있는 걸까? 미쳤었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 잘못된 선택이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 최악의 상황이 진짜인 걸까? 두 사람 사이에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분노와 깊은 배신감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만 같았다. 당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수진이의 덜미를 잡고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진호 형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리고 싶었다. 하지만 내 몸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내가 알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수진이는 전화를 끊었는지 한참 동안 훌쩍이다가 이내 세면대 물을 틀었다. 얼굴을 씻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오려는 모양이었다. 나는 서둘러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잠시 후 화장실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걸어 나왔다. 눈가가 붉게 부어오른 채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는 아내의 얼굴이 보였다. 민우야, 왜 아직 안 자고 있어? 많이 피곤할 텐데 먼저 자지.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 속에 숨겨진 두려움과 죄책감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최대한 차분하게 목소리를 내어 대답했다. 수진아, 진호 형한테 연락 왔더라. 내일 잠깐 만나자고 하네. 내 말에 수진이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셨다. 커진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고 들고 있던 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온몸을 부르르 떠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나는 주머니 속에서 천천히 스마트폰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리고 화면을 켜서 수진이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진호 형이 나한테 왜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까? 수진이,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내 눈앞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속에서 내가 평생을 믿고 사랑했던 수진이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낯선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진호 형이었다. 회사에서 내 사수였고 우리 부부의 집에도 몇 번이나 찾아와 함께 술잔을 기울였던 내가 믿었던 형. 머릿속이 수천 개의 조각으로 깨져나가는 것 같은 충격이 가슴을 짓눌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를 찔렀고 손끝부터 시작된 차가운 한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처럼 목이 턱 막혀왔다. 수진이가 최근 몇 달 동안 왜 그렇게 눈치를 보며 불안해했는지, 왜 밤마다 스마트폰을 움켜쥐고 화장실로 숨어들었는지, 왜 내가 다가가기만 해도 깜짝 놀라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는지 그 더럽고 끔찍한 퍼즐 조각들이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게 다 뭐야?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인지 모를 뜨거운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모니터를 바라보는 내 시야가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지기를 반복했다. 마우스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제대로 클릭조차 할 수 없었다. 폴더 안에는 수많은 사진과 함께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메시지 속 진호 형의 말투는 친절한 선배의 가면을 벗어던진 잔인한 포식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내 말 안 들으면 네 남편한테 다 까발릴 줄 알아. 민우가 이걸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회사에도 싹 다 돌려줄까? 진호 형의 협박 메시지를 읽어 내려갈수록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수진이는 그 악마 같은 인간에게 목이 졸린 채 매일 밤을 지옥 같은 공포 속에서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잘못된 선택을 한 수진이에 대한 원망보다 그녀의 약점을 잡고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며 장난치고 있는 진호 형에 대한 사리가 먼저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 나와 수진이의 신뢰를 짓밟은 것도 모자라 내 아내를 협박해 파멸로 몰고 가려 했다니. 바로 그때 거실 쪽에서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날카로운 전자음이 울렸다. 띠리릭 띠리릭 띡. 수진이가 돌아왔다. 평소라면 민우씨 나왔어 하며 밝게 인사했을 그녀였지만 요즘처럼 힘없는 발걸음 소리만 터덜터덜 복도를 따라 들려왔다. 방문 너머로 그녀의 깊은 한숨소리가 희미하게 전해졌다. 나는 모니터 화면을 끌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굳어버린 동상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고 가슴속의 분노는 이미 폭발하기 직전의 화산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터벅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이 방을 향해 가까워졌다. 이윽고 서재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문이 빼꼼히 열리며 지치고 초췌한 얼굴의 수진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모니터 불빛만을 받으며 서늘하게 앉아있는 나를 발견한 그녀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을 지나 내 뒤에 켜져 있는 컴퓨터 화면으로 향하는 순간 수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 방울도 남지 않고 싹 가셔버렸다. 수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가방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방 안을 감도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나는 수진이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내 목소리는 내가 듣기에도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고 가라앉아 있었다.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내가 던진 한마디에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위로할 수도 화를 낼 수도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책상 위에 올려둔 내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화면에 선명하게 떠오른 이름은 바로 진호 형이었다. 나와 수진이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내 스마트폰 화면으로 향했다. 마치 우리의 모든 파멸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이 타이밍 맞춰 걸려온 전화였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와중에 내 손가락은 나도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서늘하게 느껴지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수진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뒤 나는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손에 쥔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진호의 이름과 그가 보낸 협박 메시지들은 내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다. 차분해지자고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지만 손끝은 제멋대로 떨려왔다. 내 아내 수진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사실보다 진호라는 인간이 우리 부부의 삶을 손에 쥐고 흔들며 수진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는 사실이 더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배신감의 불길 속에서 이상하게도 수진에 대한 안쓰러움이 피어올랐다. 그동안 혼자서 이 끔찍한 비밀을 짊어지고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 왜 나에게 말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울컥 치밀어 오르는 서운함과 분노는 감출 수가 없었다. 나는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그 인간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이 있는 방문을 열었다. 수진이는 침대 모퉁이에 웅크린 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는데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미안함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수진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떨리는 두 손을 꼭 잡았다. 수진아, 나 봐봐. 내 눈 똑바로 봐.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단호하게 흘러나왔다. 수진이는 고개를 저으며 내 시선을 피하려 했다. 민우 씨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나 때문에 당신까지. 우선 그 인간이 보낸 메시지들. 그리고 내가 준 돈 내역 전부 다 나한테 넘겨. 진호 그 새끼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건 오늘로 끝이야.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해. 내 말에 수진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진호가 가진 그 영상과 자료들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온몸을 사르르 떨었다. 하지만 내가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자 수진이는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과 진호와 나눈 대화록을 내게 열어주었다.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는 동안 내 안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진호는 단순한 바람 상대를 넘어 처음부터 수진이를 철저하게 덫에 빠뜨린 파렴치한 인간이었다. 수진이가 헤어지자고 요구할 때마다 온갖 비열한 말로 협박하며 돈을 뜯어냈고 우리 부부의 일상까지 감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이 인간은 악마였다. 나는 밤을 새워 진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했다. 공갈 협박, 공포심 유발,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까지. 법적으로 그를 완벽하게 매장할 수 있는 덫을 거꾸로 놓아야 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새벽 4시, 나는 진호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했다. 수진이의 폰이 아닌 내 번호로 직접 전송할 메시지였다. 이진호 씨, 내 아내 협박해서 뜯어낸 돈 가지고 재미 좀 보셨습니까? 내일 오전 10시 우리 회사 앞 카페에서 봅시다. 나오지 않으면 이 모든 자료는 경찰서와 당신 아내, 그리고 당신 회사 감사실로 동시 발송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에 강하게 힘이 들어갔다. 메시지는 순식간에 날아갔고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읽음 표시가 떴다. 화면을 바라보는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내 스마트폰이 아닌 거실에 놔두었던 수진이의 핸드폰이 거칠게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 번호 제한 표시였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나와 수진이는 숨을 죽인 채 거실로 나가 울려대는 폰을 바라보았다. 전화를 받아야 할지 말지 망설이는 찰나 벨소리가 끊기고 하나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것은 진호가 보낸 메시지가 아니었다. 발신인을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에는 지금 우리 집 현관문 바로 앞을 찍은 실시간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짜증 글귀를 본 순간 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민우 씨, 내가 겨우 그 정도로 겁먹을 사람으로 보였어? 지금 문 열어. 내가 직접 들어갈 테니까. 동시에 고요하던 밤 공기를 깨고 우리 집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삑삑삑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을 때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평소라면 나를 반기며 웃어주었을 민우가 그곳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내가 알던 따뜻한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절망이 뒤섞인 눈동자가 나를 꿰뚫어 보았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발끝부터 시작된 한기가 온몸을 감쌌고 나는 제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우의 손에는 내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호 선배가 보낸 협박 편지와 사진들이 들려 있었다. 이게 다 뭐야, 수진아? 민우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차분해서 오히려 내 심장을 찢는 것 같았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면 마음이 더 편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담담한 어조 속에 담긴 깊은 상처가 고스란히 전해져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민우 씨, 그게 아니라 내가 다 설명할게. 정말 미안해. 변명조차 되지 않는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거실 바닥으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설명? 뭘 설명하겠다는 건데? 진호 형이랑 네가 나 몰래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다는 걸? 민우가 사진들을 거실 탁자 위로 던졌다.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잔인하게 울렸다. 사진 속에는 내가 진호 선배의 덫에 걸려 괴로워하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잘못된 선택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선배의 협박에 시달리며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가장 두려웠던 건 바로 이 순간이었다. 민우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진호 선배가 나를 협박했어.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실수였는데 그걸 빌미로 계속 나를 괴롭혔어. 당신한테 알리겠다고,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겠다고 하면서. 나는 민우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애원했다. 정말 죽고 싶었어. 당신을 잃을까봐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 제발 믿어줘, 민우 씨. 민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를 향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차분하게 이성을 유지하려 애쓰는 그의 모습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네가 무서워했던 게 정말 나를 잃는 거였어? 아니면 네 추악한 비밀이 밝혀지는 거였어? 민우의 날카로운 질문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어떤 말로도 그의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저지른 잘못된 선택이,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침묵했던 시간들이 결국 우리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 것이다. 그때 고요하다 못해 터질 것 같던 거실에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식탁 위에 놓인 내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익숙한 이름이 떠올랐다. 이진호. 순간 거실의 모든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민우의 시선이 천천히 내 휴대폰으로 향했다.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게 굳어졌다. 나와 민우 사이의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는 떨어진 것처럼 멀게 느껴졌다. 진호 선배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나를 압박하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이 분명했다. 민우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더니 천천히 휴대폰을 향해 손을 뻗었다. 민우 씨, 제발 받지 마. 내가 말릴 틈도 없이 민우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을 가로질러 화면을 밀었다. 그리고 민우는 전화를 귀에 대지 않은 채 차가운 손길로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흘러나오는 신호음 소리가 거실 가득 기괴하게 울렸다. 뚜루르 뚜루르 뚜루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다. 민우는 미동도 하지 않고 전화를 쳐다보았고 나는 숨을 죽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 전화 너머에서 어떤 잔인한 진실이 또다시 터져 나올지, 그리고 그 말이 우리 부부의 운명을 어떻게 끝장낼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달깍 소리와 함께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온 진호 선배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낮고 아늑했다. 수진아, 남편한테는 들키지 않고 돈은 잘 준비했어? 지금 집 앞이니까 당장 나와. 그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민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결단만이 남아있었다. 민우는 천천히 입을 열어 휴대폰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다. 편안하면서도 기괴한 정적이 우리 세 사람을 감싸 안았다.